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조입니다. 과거에는 펀드 슈퍼마켓으로 유명했었던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펀드 온라인 코리아입니다. 근데 이제 이 펀드 온라인 코리아가 이제는 증권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영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송현주 기자 오늘 저도 도와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대표님, 제가 뭐 어떻게 소개를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이 펀드 슈퍼마켓, 그러니까 기존의 펀드도 우리 이 회사를 거치게 되면은 상당히 저렴하게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모르시는 분들 아직도 많으실 것 같아요. 회사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펀드 온라인 코리아는 지난 2013년도에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 영업을 개시하여 올해 영업 6년 차를 맞는 펀드 판매 전문 증권회사입니다. 네, 그 사이에 펀드 온라인 코리아라는 이름 자체 때문에 아마 증권회사로 모르셨던 분 많아서 이번에 사명을 바꾸게 됐는데요. 저희 회사의 설립 이유는 기존 펀드 판매 시장에서 있어서의 높은 수수료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이런 해소의 부분하고, 또 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증권회사나 은행에서 같은 계열사의 판매를 판매하고 있다는 펀드 선택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펀드와 관련된 부실한 판매 서비스 등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공익적 성격의 펀드 판매 증권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펀드 판매의 증권 회사,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다른 말로는 또 이제 생활금융 플랫폼 증권 회사 이렇게 네, 또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예. 회사에 대한 얘기는 해봤습니다. 대표님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이번에 새로 이제 대표로 네. 되셨죠? 예. 대표님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1988년도에 증권업계에 입문하였습니다. 구대우증권에 입사해서 기획실, 영업추진부, 마케팅부, 그리고 강남 영업총괄, 그리고 리테일 총괄을 거쳐서 2016년도에 펀드 온라인 코리아에서 16년, 17년, 2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국증권금융이 펀드 온라인 코리아의 대주주로 됨으로 인해서 제가 대표이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표이사로 부임하면서 두 가지 뚜렷한 뜻을 가지고 참여하게 됐는데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펀드 온라인 코리아 문제들을 일소하고 새로운 회사로 거듭나게 하는 부분과 함께, 그리고 펀드 판매 채널의 혁신을 통해서 증권업계의 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임이라 생각하고 대표이사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회사하고 대표님 이야기를 계속 들어봤고요. 이제 펀드 온라인 코리아, 그래도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조금 더 알기를 원하실 텐데 저희들이 리포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송현주 기자가 준비했는데요. 보고 한번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자산운용사와 증권 유관기관 47곳이 주주로 참여해 출발한 핀테크 1호 증권사인 펀드 온라인 코리아. 펀드 온라인 코리아가 한국포스증권으로 사명 변경을 통해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펀드 온라인 코리아는 오는 5월부터 한국포스증권으로 본격적으로 새 출발하게 됩니다. 한국포스증권의 포스는 펀드 온라인 쉐이프 서비스의 앞글자를 딴 약자입니다. 펀드 슈퍼마켓 이름도 포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간 펀드 온라인 코리아라는 사명의 명확한 정체성이 나타나지 않아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헷갈려하는 고객이 많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새로운 사명이 금융 서비스 특징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글 또는 영문의 사용 여부, 고객 친화성 등 다양한 측면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그간 주력으로 했던 온라인 펀드가 사명에 녹아 들어가면서도 증권사로서 변신을 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 나아가 단순하게 펀드 판매회사를 넘어 증권사로서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종합 금융 플랫폼을 갖춘 회사로 거듭난다는 펀드 온라인 코리아. 펀드 온라인 코리아의 향후 행보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스경제TV 송현주입니다. 예, 우리 펀드 온라인 코리아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제 증권사로서의 한 발짝 도약,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님, 지금 보니까요, 사명을 한국포스증권, 네, 한국포스증권 이렇게 이제 새 출발한다 이제 리포트에서 나왔는데요. 네. 이렇게 바꾸게 된 가장 특별한 이유 어떤 거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난 3월 달에 저희 정기 주총을 통해 저희 펀드 온라인 코리아는 한국 포스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네. 첫째 부분은 현재 또는 미래의 고객에게 우리 고객들에게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래회사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회사가 심지어는 뭐 레고브로 계속 만드는 회사인가, 앱 전문 회사인가, 지급결제 회사 이런 식으로 돼서 증권회사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고객들이 잘 모르고 계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있어서의 그 정확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유와 그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일이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제공하는 회사의 서비스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한, 즉 거래회사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대고객 신뢰성 제고입니다. 고객들은 우리가 맡기고 있는 목숨과 소중한 돈이 정확하게 금융회사에 거래되는 것을 서운하실 텐데 우리 회사의 금융회사임을 정확하게 표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객들에게 신뢰성을 제고하자는 의미가 큽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여러 가지 업의 범위에 있어서 그동안 단순하게 펀드만 팔았던 회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대저축 국민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사명 변경을 통해서 혁신의 이미지를 거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증권금융이 저희 회사의 대주주로 등장하면서 이 회사의 사명을 바꾸는 것이 가장 이 시기가 맞다고 판단하여서 사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펀드 온라인 코리아 이제 이름을 한국 포스증권으로 그 이름이 완전히 다 변경되는 게 한 5월? 네, 그렇습니다. 5월까지 이제 등기가 이달 4월 달에 되게 되고요. 예. 5월 달에 모두가 마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 완비되는 9월까지 가겠지만은 네. 저희들이 모든 언론 부분들은 5월 달부터 정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부터 이제 우리가 기사를 써도 한국 포스증권으로 이렇게 기사를 써야 될 것 같죠? 감사합니다. 여기 대해서 외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펀드 온라인 코리아가 지난해 말 한국증권금융을 또 새 주인으로 맞이하게 됐는데요. 네. 이만큼 펀드 온라인 코리아에는 지난해 주인과 경영진이 새롭게 바뀌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외부적으로도 이미 펀드 온라인 코리아는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무엇보다 지난해 최대 주주가 한국증권금융으로 바뀐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펀드 온라인 코리아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펀드 온라인 코리아의 실적을 살펴보면 잇따른 부진을 조금씩 거듭해왔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매년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며 누적된 손실 금액은 약 129억 원으로 결손금은 2014년 말 89억 원에서 지난해 말 370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증권금융의 인수가 탄탄한 자본 확충 등으로 숨통을 트일 수 있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주주 증권금융을 등에 업고 지난해 말 400억 원 규모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긴급 자금 수혈이 가능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급한 불은 다 끈 것 같고요, 대표님. 네.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서두에서 살짝 말씀하셨지만 바로 실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아까 기자님 발표도 있었습니다만은 펀드 온라인 코리아의 여러 가지 적자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생각했었고 또 저희의 사업 계획을 했을 때 손익 전망을 저는 한 2, 3년 이내에 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인 요인은 저희가 하고 있던 그동안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새롭게 혁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그동안 펀드 판매해왔던 부분들을 이제 CMA를 판매하게 될 것이고 적립식 펀드와 연금저축 판매로 집중해서 판매하게 될 것이고 펀드 담보대출을 실시하게 될 것이고 또 온라인 사모펀드를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전력을 다해서 판매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개인 퇴직연금 즉 IRP 판매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즉 사업 다각화에 따른 여러 가지 수익 기반 작태가 확대될 것이고요. 또 저희 제공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 인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편익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부적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 환경이 우리의 사업 모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앱 기반의 금융 혁신 모델이 그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수익 모델은 거의 하키스틱형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키스틱처럼 일단 평균적인 잠복기와 해임기를 거쳐서
수직 상승으로 수익이 벌어질 걸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비용 자체는 상당히 고정성 비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직원의 숫자랑 일반 관리비는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2년이 3년 동안 저희가 확실한 변형을 이룬다면 흑자가 분명히 가능할 것이고 그 흑자의 속도도 2배, 4배 이렇게 급속하게 빨리 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게 실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새롭게 하실 내용들은 잠시 뒤에 좀 예, 자세히 그러겠습니다.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송 기자.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이 이제 올해 그 어떤 실적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밑바탕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아빠, 한국증권금융과의 어떤 교감이라든지 서로 간의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의 큰 빅피처가 그려졌기 때문에 이런 대표님의 얘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증권금융에서 여러 가지 코멘트를 많이 내놨었죠.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월이죠. 정환규 한국증권금융사장이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자회사인 펀드 온라인 코리아의 전면 개편을 통해 펀드 시장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바로 펀드 판매 시장이 핀테크 기반의 온라인 중심 패러다임에 본격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인데요. 이 정환규 증권금융사장은 이날 지난해 인수한 펀드 온라인 코리아를 통한 자본시장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펀드 온라인 코리아의 온라인 플랫폼을 전면적으로 혁신적으로 개편하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펀드 판매 시장이 핀테크 기반의 온라인 중심 패러다임에 본격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이를 위해 투자자에는 재산 증식, 펀드 사업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해 펀드 시장에 활력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즉 투자자가 쉽게 접근해 자신에게 꼭 맞는 펀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큐레이션 기능을 강화한 혁신적 펀드 판매 플랫폼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그 증금의 기본 책무 중에 하나인 첫 번째 자본시장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인수한 펀드 온라인 코리아를 통한 자본시장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펀드 온라인 코리아의 온라인 플랫폼을 전면적으로 혁신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펀드 판매 시장이 핀테크 기반의 온라인 중심 패러다임에 본격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네, 정환규 사장 이야기까지 이제 쭉 들어봤는데요, 대표님. 네. 이제 아까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은 턴어라운드를 할 때 있어서 이제 각기 전투를 뛰어야 될 예. 이제 무기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거 하나하나씩 좀 우리 힘줘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가장 중점을 두고 지금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겁니까? 상품 혁신입니다. 상품 혁신이요? 예, 저희가 지금 단순히 펀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펀드만 팔던 부분에서 좀 더 벗어나서 국민저축 생활금융 투자 플랫폼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려면은 지금 가장 상품 관련해서는 CMA를 먼저 장착하게 될 것입니다. 네. 즉 단 하루만 맡겨도 높은 이율을 줄 수 있는 증권금융 CMA가 저희가 판매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고객이 맡긴 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적립식으로 저축할 수 있는 생활금융 펀드들을 목적별 펀드를 저희들이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비라든가 주택자금이라든가 자동차를 산다든가 결혼자금이라든가 그리고 여행자금이라든가 이런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펀드들을 적립식으로 장기 저축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퇴직하신 분들이 본인의 개인 퇴직연금을 할 수 있는 IRP를 장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품의 스펙트럼이 넓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혁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요. 예. CMA는 다른 데서도 해요. 네. IRP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펀드 온라인 코리아만의 뭔가 그 메리트가 있어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래야 들어오지 예. 않겠습니까? 예. 네.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모든 게 다 앱으로 된다는 겁니다. 앱. 예. 즉 핸드폰으로 모든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됩니다. 그래서 해결할 부분들은 일단 저희가 그 신탁업 인가를 받는다든가 또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인가를 받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웹으로
CMA를 할 것이고 앱으로 IRP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들에게 그리고 지금 현재 앱 중심으로 금융이 바뀌고 있는 부분들을 국내 1호로서 가장 먼저 실현할 수 있는 증권회사 될 거기 때문에 그 경쟁력은 상당히 초월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또 저희가 앱을 기반으로 들어온 CMA가 대기하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필요한 펀드가 적절한 시기에 직접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링크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시기가 타임이 가장 좋은 쪽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효과적인 상품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기존 상품 얘기를 조금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은 기존에 하던 것도 수익성을 더 높이고 더 고객들을 더 사실 펀드라는 게 네, 많이 다운된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회사 수익성하고 영향을 미친 거 맞죠? 예. 그렇잖아요. 공모펀드 시장의 아무래도 지속적인 성장 과정의 침체 때문에도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뭐 아니라고 얘기하기 조금 애매한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도 더 잘하면 예. 어떤 턴어라운드에 있어서 큰 힘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펀드 슈퍼마켓 이 말을 쓰는 걸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이 예, 말이 예. 참 좋아요. 예. 네, 좋은데 좀 어떻게 변화가 좀 시작이 되는 건가요? 사실 펀드 슈퍼마켓이란 말은 어떤 상호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말합니다. 예. 영국이나 미국에 있어서의 아까 최초에 제가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 시장의 여러 가지 그 폐단이라든가 불편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한 모델로 도입을 한 것이죠. 즉 펀드 슈퍼마켓이라는 것은 오픈 아키텍처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펀드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고객들이 자기의 주체적 의지에 따라서 본인 사고 파는 네. 행위를 하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펀드 슈퍼마켓이라는 의미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 중에서 특히 앞으로 핵심 역량으로 가져야 할 것은 연금과 적립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금하고 적립식 예. 이거 구분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왜 그러냐면은 현재 펀드 시장에서의 가장 문제점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장기적인 저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거의 주식의 아류처럼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좀 더 펀드에 갖고 있는 장점 부분을 못 살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이 장기적인 저축 수단으로 조금씩 적립식으로 펀드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관행과 관습이 우리 국민들에 필요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오히려 공모펀드 시장의 새로운 기본적이고 베이직한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은 생각하고 그 역할들을 저희 펀드 온라인 코리아가 차별성을 가지고 또 저희 장점을 살려가지고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딱 듣고 싶은 말이 이거 있어요. 우리 펀드 온라인 코리아의 펀드를 샀을 경우에 예. 다른 회사들과 달리 요거는 정말 우리가 메리트가 있고 훨씬 더 이득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답변 보면 안 돼. 이거 핵심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요걸 좀 강조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가장 우리 펀드 온라인 코리아의 핵심 요소는 가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기적으로 적립식이나 연금을 가입했을 때 오랫동안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수수료 자체가 3분의 1의 수수료를 저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를 가입할 때 펀드를 가입하고 유지하는 순간 계속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증권사에서 우리 펀드를 해서 나가는 운용사나든지 예, 그렇습니다. 오프라인 사시는 것보다 3분의 1의 수수료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3분의 1밖에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곧 쌓이게 되면은 수익률의 차이로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수수료의 차이와 함께 저희 플랫폼에 와서 거래를 하실 경우에는 본인에게 맞는 즉 저는 채널 혁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본인과 맞지 않는 이런 펀드들을 권유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는 본인의 성향에 맞는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 정보를 취하고 본인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그 흐름에 맞게 인공적인 기능을 더 가미해서 투자를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의 공모펀드 시장에서 수익률을 낮이 하는 부분들을 컨프라치 할 것이고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격. 예. 송 기자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도 우리 대표님과 쭉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 이 펀드 온라인 코리아가 올해 이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우리 이 펀드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돼야 일단 우리가 부동산이 조금 꺾이긴 했지만 아직 돈은 부동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래야 좀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온라인 펀드 시장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온라인으로 판매된 펀드의 순자산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까지 돌파한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설정된 온라인 펀드의 순자산 총액은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10조 56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펀드가 전체 공모 펀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9%에서 2018년에는 4%까지 커졌는 실정인데요. 즉 국내 온라인 펀드 시장이 최근 8년간 6배 이상으로 성장했으며 온라인 펀드가 전체 공모 펀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년 만에 4배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이는 2014년 관련 수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절대적인 이 비중은 낮지만 간편한 가입과 낮은 수수료 등 장점이 부각되면서 향후 비중 확대가 기대된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송 기자 얘기대로면 이제 시장이 점점 커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좀 몇 가지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예. 이제 온라인이라는 말은 대세죠. 그리고 사실 온라인이라는 말 자체도 상당히 진보해질 정도로 디지털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고, 제 생각에는 몇 년 후에는 다시 또 디지털을 대체할 수 있도록 보다 진보된 용어가 사용될 정도로 기술의 진보와 혁신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통계학적으로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생들이 점점 더 온라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앱 기반의 금융은 그들의 생활이 될 것이고, 앱을 기반으로 한 모든 금융들은 실질적인 금융거래의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는 쪽으로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기술의 진보, 핀테크의 진보는 이를 좀 더 가속화시킬 것이고, 또 상담이라든가 또 적절한 상품을 큐레이션하는 기능조차도 모든 것들이 온라인화가 진전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고도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수수료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보다 낮은 수수료를 그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술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온라인화는 더욱더 진전될 것이고요. 올해 아까 말씀하신 한 6% 정도 된다면 내년에는 뭐 10% 당연히 넘어갈 것이고, 그 후로는 2배, 3배, 4배 이렇게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와 아울러서 이 포스증권의 성장 속도도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이런 생각을 제가 자꾸 해봅니다. 이 펀드 시장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우리 베이비 부모 부모님 세대라든지 삼촌 세대들, 그분들은 이제 네. 이걸 당연히 좀 받아들이는 저축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저 같은 이제 X세대, 네. 전 X세대입니다. 아, 예. X세대들까지도 어느 정도는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요. 저 같은 40대까지는. 근데 이제 앞으로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 아까 잠깐 말씀하셔서 그래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 앱을 한다는 이 밀레니얼 그렇습니다. 세대들을 공략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어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이라 하면 어렵고 하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떨어져요.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걸 잘 공략하면은 멋진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대표님 생각 어떠십니까? 제가 요즘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타마르 시몬슨 스탠포드 교수가 쓴 책 중에 절대의 가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절대의 가치. 절대 가치. 절대 가치. Absolute value. 네. 예. 그건 뭐냐면은 정보가 다양해짐으로 인해서 구매와 관련된 그리고 어떤 트랜잭션의 경우가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절대 가치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즉 상대 가치라면은 전통적으로 큰 회사, 다른 회사에 비교해서 좋은 회사 이렇게 갔던 부분들이 이제는 작더라도 그 가격이나 제공되는 서비스가 상당히 파괴력이 있고 효과적이라 한다면 그 회사를 선택하는 쪽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네. 절대 가치를 향해 가기 때문에 사실 그 절대 가치를 통해서 가는 이런 변화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갈 것입니다. 즉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채널의 변화를 채널 혁신을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에 기존 채널이 갖고 있던 문제점들이 현재 한국 펀드 시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온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에 맞지 않게 높은 수수료를 받았든가 창구에서 구원하는 펀드들이 실질적으로 그 회사 이익에 부합하고 고객에게 상치되는 펀드가 제공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소비자를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절대 가치를 추구하는 쪽으로 정보를 통해서 스스로의 집단 지성을 통해서 펀드를 고르고 또 그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절대 가치 측면에서 온라인 시장에 큰 변화가 오고 있고, 그 변화를 누군가 캐치하고 고객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의로운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읽은 또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에도 나왔지만 젊은 세대를 갖고 있는 특색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쉽고 간단하게, 하나는 재미있게, 세 번째는 정의롭게입니다. 근데 정의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적 정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비자적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공되는 가치가 자기에게 정당한 서비스를 가격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고객들은 떠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절대 가치에 대해서 상응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펀드 시장에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 갖고 있는 펀드 시장의 여러 가지 고충이나 아픔들을 해결할 것이고 또 그런 세대들에게 그런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펀드라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식과 함께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펀드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장기적으로 좋은 펀드를 제공하고 차곡차곡 저축해 갈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가치 있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 대졸 신입생들, 새로 취업한 새내기들 그리고 중산층들에게는 투자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펀드 시장의 정상적인 형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희 펀드 온라인 코리아가 좋은 플랫폼을 제공하고 또 그걸 해야 할 역할이 저희 회사의 공익적 성격에도 맞기 때문에 그 일로 저희가 나가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CEO, 즉 대표 이런 경영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그 질문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늘 30분 동안 이야기한 것 중에 핵심 내용이 이 부분이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언론에서도 이런 펀드 시장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잘 해서 이제 그 어떤 재테크 측면에서의 한 부류로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같이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저도 같이 좀 들었습니다. 저 이제 끝으로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이 이제 어떤 그 영리 목적이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일자리라든지 사회공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필요성이라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 펀드 온라인 코리아는 출발부터 공익적 성격 때문에 전임 두 분의 사장님께서도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서 김치를 담가준다든가 연탄을 배달했던 서비스를 제공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했던 제가 대표를 맡은 지 3개월 동안 했던 것 중에서는 대졸 신입사원을 제가 정확히 10명을 새로 뽑았습니다. 아, 예. 제가 부임했을 때 인원이 40명이 채 안 됐던 경우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50명이 됐는데요. 대졸 신입사원의 비율 자체가 상당히 높지요. 저는 고용 창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펀드 온라인 코리아의 여러 가지 사업 모델 자체는 핀테크 기업과의 공조 그리고 전문 사모 투자업자들에게도 그 플랫폼을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 창출도 굉장히 공익적 성격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 중에서도 우리 기업이 해야 할 여러 가지 공익적 성격을 더욱더 강조하고 특히 금융회사가 해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늘 명심하면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이제 우리 헤어져야 될 시간 다 됐습니다. 예. 예. 올해 이제 뭐 여러 가지 계획을 말씀하셨지만은 대표이사로서 요거는 내가 꼭 해내겠다는 그런 그 포부 있으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할게요. 어떻게 하면 국민을 부자로 만들 것인가가 이제 제가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장과 고객이 답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펀드 시장의 채널 혁신을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차세대들에게 새로운 펀드 시장에 대한 가치 그리고 또 그 편리함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저축 수단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고객들에게 칭찬받는 기업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포스증권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재원 펀드 온라인 코리아 대표였습니다. 다음에는 한국 포스증권 대표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송영주 기자도 고생하셨어요. 네. 저도 방송하면서 느낀 거 하나입니다. 저희 방송이 이제 재테크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펀드 시장 관련해서 좀 더 집중을 해보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걸로 인해서 많은 또 재테크에 있어서 어떤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